안녕하세요. 저는 피셔 & 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피셔 & 필립스는 변호사가 현재 한 400명 정도 있고요. 모두가 노동법만 다루는 펌이고 특히 고용주 측만 담당하는 노동법 전문 로펌입니다. 일단 지금 오픈을 할지 안 할지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오픈을 하신 고용주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도시나 카운티별로 이제 오더를 따르셔야 되지만 일단 지금 비즈니스 벌써 오픈하시는 고용주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오픈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려하시는 고용주들도 계실 텐데 먼저 고용주분들이 이제 각 도시마다 카운티마다 또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리오픈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CDC 그러니까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고 또 OSHA라고 하는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있어요. 거기서 또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CDC에서 리오픈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들에게 스스로 3가지 질문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커뮤니티가 현재 이제 리오픈을 해도 될 만큼 확진자 수가 증폭하지 않았고 그런 비즈니스를 재오픈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질문하고 두 번째는 리오픈을 할 경우에 카운티나 어떤 도시의 법을 위배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것을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지 그 3가지를 CDC에서는 자문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리오픈을 하셨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직원이 얼만큼 이제 이 바이러스에서 프로텍트가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용주가 어떤 걸 제공하고 어떠한 policy를 이제 회사에서 임플리멘트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6가지 단계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면 회사 안에서 6피트 이상의 거리 떨어진 곳에 이제 의자와 책상을 두시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파티션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 플렉스 글라스 같은 것으로 직원과 다른 직원 사이에 어떤 그 스페이스를 잘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자주 손을 씻고 또 페이스 커버링이 만약에 이제 마스크나 이제 천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도시나 스테이시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시고요. 서로 이야기할 때 디스턴스를 유지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또 손을 계속 씻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세니타이저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해 두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주가 페이스 커버링을 꼭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도시나 카운티마다 오르디넌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지사의 뭐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의 시티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도시법 관련해서 PDF로 이런 거 퍼블릭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피셔 & 필립스 웹사이트에 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스테이트별로 어떤 스테이트가 페이스 커버링을 꼭 해야 되는지 고용주가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피셔 앤 필립스의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Return to Work 리소스 센터에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무료로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 커버링이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주시고 그것을 쓰도록 require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어떤 비즈니스 트래블이라든지 그런 출장 같은 것을 안 가도 되면은 안 가도 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만약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회사라면은 재택근무를 계속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오피스에서 어떤 뭐 펜이라든지 뭐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쉐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각각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뭐 서면으로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또 계속 매니저분들이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벌블로,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직원이 사업체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고용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할 일은 당연히 그 직원을 자가격리시키고 회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6, 15, 48이라는 이제 룰을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 확진된 직원의 피트 안에 15 minutes, 15분 이상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그리고 그 지난 48시간 동안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분들을 또 14일 동안 자가격리 시켜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만졌던 곳이라든지 있었던 곳을 좀 딥클리닝이나 세니타이징, 디스인펙팅을 꼭 해주시고 그 사무실을 깨끗이 한번 청소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알려주실 때 만약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꼭 이름까지 알려주는 것은 그 확진된 직원의 프라이버시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확진된 직원이 동의를 서면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분의 이름을 멘션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크로스 컨택이 있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것도 메디컬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격리된 직원에 대해서 페이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FFCRA라고 해서 Families First Corona Response Act라고 해서요. 직원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심텀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가 격리 중이든지 아니면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고용주가 up to 10 days까지 working days, 10 business days 까지 이제 페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래 가주나 LA 도시는 또 각각의 또 도시별로 또 주별로 paid sick leave가 또 따로 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또 추가로 열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고용주가 이렇게 되시면 많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미 sickleave도 많이 있는 주도 있고 뭐 도시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자가격리나 메디컬 트리트먼트나 아니면 테스팅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흘 정도의 sickleave를 요구했다 하면은 지급을 하시되 페이 텍스 크레딧으로, 그러니까는 텍스를 내실 때 그것을 제외하고 텍스를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CPA하고 같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리오픈을 했는데 직원이 이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릴 것 같아서 뭔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 회사를 못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우리 고용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이 오세요. 일단 오샤에서는 imminent danger,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원이 safety를 근거로 해서 refuse to work, 그러니까는 일 오기 싫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우리 회사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뭐 고령이시고 또 뭐 주변에 확진자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스페셜한 상황, 그리고 뭐 우리 회사가 굉장히 뭐 하이 리스크인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고 우리가 그런 프로텍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직원들이 어떤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사실 고용주가 그것을 허락해 줄 의무는 없거든요.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워서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그분이 괜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옵션이, 그리고 아니면은 그분을 뭐 잠깐 뭐 leave of absence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이제 각 직원, 각 회사에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직원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일하는 도중, 일하는 기간, 고용 기간 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presumption, 그러니까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work-related 된 injury, 일을 하다가 걸린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 창해보험에 이제 클레임을 하고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고용주가 하실 일들은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일이나 행동을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라이빌리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증명하시는 과정 중에 저희 회사가 어떻게 CDC 가이드라인과 오샤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뭐 직원들 책상을 6피 이상 해주고 스페이스를 주고 또 세니타이저를 프로바이드 해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해주시고 회사가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CDC나 오샤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고, 또 LA 카운티에서는 심텀 체크리스트를 또 꼭 직원들에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만약에 심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심텀이 있는 직원은 회사에 못 나오게 하고 없는 직원만 이제 일을 하도록 한다면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회사를 상대로 어떤 뭐 종업원 상해 클레임이나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우리 회사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비즈니스가 100% 회복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두 return to work를 하셔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일부 직원만 복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일부 직원만 복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질문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일부 직원만 이제 복귀를 하게 하신다 하면 저희들은 이제 internally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모나
그런 다큐멘테이션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 누구는 복귀를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그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복귀를 했는데 뭐 히스패닉들은 복귀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포지션별로 정말 비즈니스 관련된 이유라면 괜찮지만 잘 아시는 어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캐러고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그것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줬다라는 것이 이제 프루브가 되면 라이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ge discrimination, 그러니까는 나이별로 차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40세 이상은 복귀를 못하고 40세 이하의 젊은 직원들만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소송에서 조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누가 복귀를 했는지 누가 남았는지 이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인터널리 어떤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메모를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작성을 해 두시면 나중에 설사 그런 클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고용주를 프로텍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리오픈하고 직원들 복귀하시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기기, 집기 같은 것들을 잘 디스인펙션 해주시는 그런 클리닝 프로세스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건물에 이제 계시다 보면은 건물주가 청소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매니지먼트나 건물주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어떤 클리닝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그런 CDC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오샤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맞는 절차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거를 뭐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엑스트라 피를 내고 그쪽에서 우리 사무실을 확실히 클린을 하도록, 디스인펙션을 하도록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절차를 했다라는 거를 다큐멘테이션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페이스 커버링이라든지 손 소독제를 제공하는 것들, 뭐 이런 가이드라인과 또 각 로컬 법이 따로 있는데, 뭐 만약에 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고용주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클리닝을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이제 하려면은 수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손도 뭐 1시간에 한 번씩 씻도록 리퀘어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누가 걸렸다고 해서 종업원 상해 클레임이나 이런 거를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그 판사나 제3자들에게 어떤 정도의 레벨로 우리가 회사 직원들을 프로텍트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를 이제 남한테 보여주고 우리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걸 프루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물론 커먼 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대부분 지켜주시는 것이 꼭 리퀘어 된 것만 아니고 엑스트라 스텝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레코멘드 하는 바입니다. 일단 제가 저희 로펌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템플릿이 많이 있어요, 저희 웹사이트에. 그래서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fisherphillips.com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필립스의 L이 2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내려가면 저희가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 내용이 이제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Back to Business FN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requently Asked Question,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workplace safety, 뭐 safety concern 중에 고용주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 또 shelter in place가 어떻게 각 주마다 각 카운티마다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temperature, 체온 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주로서 컨시더 해야 될 게 뭐 있는지, 꼭 재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또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주마다 이런 어떤 법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여기 50 state issue라는 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state by state summary도 있고 뭐 차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템페처 체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각 주마다 50개 주마다 이제 뭐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업투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지사 웹사이트 아니면 도시 웹사이트도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고요. 이게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웹사이트에 가셔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템플릿이 저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매니저들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은지, 또 아니면 Back to Business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다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비디오에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하이어링 하거나 리콜링 할 때 어떤 컨시더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고려할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누가 걸렸으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어떤 workplace safety consideration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세니터이저를 인스톨 할지 안 할지, 뭐 어떤 페이스 커버링 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따를 것인지, 뭐 커스터머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뭐 비지터는 페이스 커버링을 하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오샤 관련해서 어떤 컨시더레이션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임금 관련해서 뭐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큰 회사에서는 템페처 체크를 한다 하면은 그때 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페이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 과정을 로지스틱으로 각 회사마다 어떻게 임플레먼트를 할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줄을 쓰기 시작할 때 타임 클락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리튼을 쓴다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각 회사에 맞게 이제 고려를 하실 부분들. 너무 길어서 사실은 좀 오버러닝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 상담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토픽이 있고 좋은 리소스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제 오버뷰를 알려드렸는데요. 각 고용주 분이나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 더 자세한 질문을 원하시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잡코리아 USA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모아서 다시 또 영상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